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기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자, 주택임대소득에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전부는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한 두 파트 정도 살펴보고요. 주택임대 사업이란 무엇인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임대사업자 하잖아요.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만 내고 하는 임대사업자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요즘 거론하고 있죠. 민간임대주택사업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로서 관할 구청, 군에 신고하고 세무서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에는 두 가지의 임대사업자가 있다는 거, 저는 오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받는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해서 내용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이유가 뭘까요? 용어가 너무 생소하고요. 이 개정되는 용어가 많다 보니까 용어 정리가 안 됩니다. 정책과 관련된 내용의 변경이 너무 자주 바뀌어 왔어요. 2014년도에서 시작해서 내용이 너무 많이 자주 바뀌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 사업자, 그 다음에 아파트 전세 임대 놓는 거하고 내용이 너무 많이 달라요. 첫째, 용어 정리도 안 되고요. 정책이 너무나 많이 바뀌다 보니까 내용이 숙지가 안 되고요. 우리 일반 아파트 전세와 내용이 너무나 달라요. 주택 임대 사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단점과 장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점은 자, 시군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제한도 받아요. 5%. 일반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등록이 안 돼요. 등록이 안 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셔야 돼요. 계약서 장수가 6장이에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만이 관할 구청에 또 접수가 돼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국세, 지방세, 연체 있다 없다, 선순위 대출 받은 내용, 그리고 또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라는 것 전부 임차인한테 고지를 해야 돼요. 임대 기간 동안에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제약이 있어요. 법적인 절차를 받지 않고 매도를 하면 과태료가 또 몇천만 원이 됩니다. 임대 기간 내에 폐업할 경우에 과태료가 또 부과되고요. 내용을 몰라서 3천만 원 과태료 부과받는 여러분을 제가 상담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 시에 합산도 되고 또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되면은 4대 보험이 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점이 있으면 또 장점도 있겠죠. 장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은 보면은 취득세, 재산세 면제 또는 경감이 있어요. 저희들이 2018년도 정부에서 한참 임대사업자 장려할 때는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되면은요, 취득세 면제였죠. 그리고 재산세도 면제되고 했었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면제가 경감으로 바뀐 몇 가지 요양들이 있습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자,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로 공제해주고,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100% 감면.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아파트를 팔 때 여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거.
또 한 가지 장점은 다주택 중과 제외가 된다는 거. 또 장점도 쏠쏠하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또 제도가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정말 많은데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과거의 정책이 어땠는지를 안 살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2014년도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2020년도 하반기까지 정책이 많이 변해왔습니다. 14년도에 보면 선진화 방안 보완 조치가 있었고요. 그해 6월 달에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분위기가 좀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정부에서 2017년도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서 임대사업자를 많이 독려했어요. 취득세 면제해줄게, 재산세 감면해줄게, 양도소득세 낼 때 주택수에 포함 안 시킬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면서 정부에서 많이 장려를 했었어요. 2018년도에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9년도부터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왔죠.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활성화라는 것은 시장이 안 좋아서 부동산 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나온다는 의미고요. 주택시장에 있어서 안정화 방안이라는 것은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서 좀 분위기를 깔아앉혀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2017년도부터는 많이 장려를 했지만은 2019년도부터는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정책이 돌아섰죠. 여기에서 모순이 많았어요. 부동산 시장에 2019년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뛰기 시작을 했는데 수요량보다 입주 물량이 부족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했었어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매물들이 다 잠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매물이 돌지가 않는 거죠.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해서 공급 물량 정책을 발표하면은 그 정책이 마무리될 수도 있고 중간에 폐지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까지는 3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하지만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분들을 이렇게 양성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시중에 전세든 매매 시장이든 순환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 순환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뛰기 시작했었죠. 20년대에 들어와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 방안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또 정책이 발표하죠. 20년 7월 달에도 발표됐고요.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올 때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가태료 적용, 그 다음에 제재가 많이 플러스 됐어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줄어들고 가태료도 증가하고 그런 시장이 흘러왔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현재 적용되는 정책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런 변화를 모르게 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2014년도예요. 2월 달에 발표가 되어서 3월, 6월, 12월 달에 국회가 통과되어서 개정을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2014년도에 보게 되면은 주택 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룸이 다가구잖아요. 그죠?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 12월 이후에도 보면은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내셔야 되고 세금도 부과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14년도에 보시게 되면 소규모 주택 임대 사업의 한시적인 비과세를 했었어요. 2년을 더 늘렸죠.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 주택 수입은 16년도까지 비과세로 간다는 거죠. 분리과세 사업소득에 대한 특례도 있었고요. 2014년도 정책입니다. 2020년도에 중간에 정책의 변화가 많았죠. 앞에 보시면 2014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20년도의 흐름을 이렇게 변화해 왔었는데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이 모여서 임대 사업의 업무 기간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5년 이야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4년을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8년 또 어떤 분들은 10년을 이야기를 하세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죠. 연도에 따라서 정책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짜리가 있었고 임대 업무 기간이 5년, 4년, 8년, 10년 또 뒤에 또 시간이 흘려서는 단기 임대가 없어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정책을 한번 볼게요. 단기 임대, 특히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뛰기 시작했잖아요. 조정구역이 지정되기 직전에 엄청 뛸 때예요. 단기 임년 4년과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8년을 폐지합니다. 단기 임대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물건이 아파트, 소형 평수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래서 이 아파트 단기 4년 임대하고 아파트 장기 8년을 해지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고 시중에 매물이 안 나오니까요. 신규로 등록 임대주택을 할 때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4년, 5년, 8년 없습니다. 기존 해오던 사업자분들은 의무기간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4년, 5년, 8년을 가도록 합니다만은 신규로 지금 등록하면은 최소가 10년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임대 기간을 이야기할 때 4년, 5년, 8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맞으신 거예요. 연도에 따라서 정책의 변화가 되면서 변경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최소 임대 의무기간 종료 시에는 자동 등록이 말소되는 거예요. 내가 5년이 먼저 생겼죠. 의무기간이 5년, 4년 의무기간 등록자란 말이에요. 그 기간이 다 됐다. 여러 선생님들은 별도로 등록 말소 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말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있잖아요. 여러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오피스텔 임대 의무 기간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꼭 챙겨보십시오.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또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의무 기간이 자동으로 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 중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기존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 때 그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거죠. 자, 선생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의무기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을 안 하시고 옛날에 분양을 받을 때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직도 그런 줄 아시고 확인을 안 해보시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여기 등록 말소가 됐다 그러면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거주하시는 아파트를 파실 때 비과세가 안 된다고요. 꼭 체크 좀 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자동 말소가 되었는가, 지금 아직 의무기간이 남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무기간이 끝났는데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아야 된다 할 경우에 연락 주십시오. 처리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등록 임대사업자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내가 2020년 7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4년짜리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나 임대 단기 4년 사업 안 할래요 하면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를 받아줬어요. 아파트에 한해서 단기 4년,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8년 유형에 한해서 아파트면 아파트 공공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마 선생님들 2014년도부터 변천해운 주택시장 이거 임대사업자 정책 관련해서 공부 다 한다 정말로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4년 그리고 2020년 두 해의 정책 바뀐 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했어요. 그리고 2020년 7월 달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했어요. 그전에는 보면은 매입 주택 뭐 100호 이상 200호 이상 그리고 규모가 큰 사업자에 한해서 보증가입 의무화를 했는데 모든 등록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시켰어요. 의무화시켰습니다. 자,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 현재도 다 적용되는 사항이죠. 지금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중간에 주택임대사업이 정말 어렵다 했는데 용어가 정말로 여러 번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갑시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201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018년도 7월 17일 날 용어가 또 변경이 됩니다. 단기 임대주택, 중공공 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했습니다. 2018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러면 단기 임대주택 4년, 중공공 임대주택 8년, 기업형 임대주택 8년. 요 용어는 선생님들이 나 이제 알겠네 하실 거예요. 2020년도 8월 18일 날 또 용어가 바뀌어서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2020년도 8월 18일 이후는 단기 임대주택이 삭제됐어요. 여기 위에 있는 단기 임대주택 4년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 8년 없어진 거죠. 여기도 8년 없어진 거죠. 최소 10년 이상이니까 10년으로 바뀌었어요.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이 안 된다는 거죠. 기존 아파트를 4년, 5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하시던 분이 나 10년으로 전환 확대 10년으로 임대사업을 늘리게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기존 하던 4년짜리를 10년으로 늘리겠습니다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선생님들 파트 2로 넘어가 볼까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관해서 전부 훑어볼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란 집 한 채라도 된다는 거죠.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되어 있죠.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유형에 따라서 민간 건설 임대주택과 민간 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서는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10년, 지금은 최소 기간이 10년이라 그랬죠. 최소 10년 이상.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4년, 5년, 8년 단어가 없어졌죠. 용어가 없어졌죠. 기억하십시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절차 말씀드릴게요. 일단 조건 확인하시고요. 필요서를 준비하셔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 군, 구청 주택가고요.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으시고요. 시, 군, 구청에서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세무서에 가셔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 내시고요. 완료하시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소유주, 건물 등기부 등본상에 임대사업자로 신청하실 소유자분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정인 사람, 어떤 예정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보통 보면 신축 중이다는 거죠. 건물 준공을 앞두고 있다는 거요. 매매인 경우에는
저 아파트 사기로 매매 계약했어요. 잔금 치는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자, 분양인 경우에는 기간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으면 안 되겠죠. 잔금일이 3개월 이내일 때 사업자로 받아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등록 절차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렌트홈에 들어가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렌트홈 등록 신청하시고요. 발급받으시면 되고,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으면 됩니다. 간이 가세자나 일반 가세자로 받으시면 안 되고요. 면세 사업자로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구청의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는 거예요. 가셔서 서류 내시고 등록증 발급받고, 또 세무서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요, 렌트홈, 홈택스 들어가시면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인의 등록 혜택 한번 살펴볼게요. 취득세, 재산세 감면받고요. 임대소득세 감면받고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고요. 종합부동산세 배제받고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또 감면받습니다. 임차인의 혜택은 뭐죠? 2년 단위로 옮겨 다니지 않고 편안하게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이 특별한 잘못이 없다 그러면은 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도 부담을 안 가져도 되잖아요. 한 번 계약서 쓸 때 5% 이상 인상이 안 되니까요. 임차인을 위한 권리보호가 굉장히 많이 강화됐어요. 만약에 임대인이 5%보다 더 올리달라 하잖아요. 다 거주하시고 퇴거하실 때 더 인상해 준 임대로 돌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월 임차료는 연말 정산 받을 수가 있죠. 소득공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집주인분들한테 특별하게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받을 필요 없어요. 임차인 선생님들은 매달 임대인한테 입금 영수증 있잖아요. 그 영수증만 있으면요, 연말 소득공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2월 15일 때 일부 개정이 조금 바뀌었는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내용들이 지금까지 적용이 되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그전에는 임대차 계약서 그냥 아무거나 써서면 됩니다. 하지만 19년도 2월 15일부터는 꼭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임차인하고 계약서 쓸 때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법적 양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거나 전월세를 들어가거나 할 때 쓰는 매매 계약서 있죠. 매매 계약서는 국토부에서 법적 양식으로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계약서를 변경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이 양식을 법적 양식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요, 관할 구청에 등록도 안 됩니다. 임대료 5% 넘지 않게 인상해라는 거죠. 5% 넘게 임차인한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임대료는 한번 정액하고 난 이후에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정액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1년이라는 단어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보통 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쓰잖아요. 내가 2년 있다가 다시 또 2년 임차인이 있겠다 해서 제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러면은 1년에 5%이니까 2년 임대차 계약서를 쓰니까 10% 인상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임대인분들이 아직 계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2년짜리 임대차 계약서를 갱신계약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5% 범위 안에 하셔야 됩니다. 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을 팔 때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팔으셨다가 잔금 지나고 나서 제가 전화 받았어요. 그래서 3천만 원 과태료 대상이 되신 분 2분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만약에 의무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팔아야 되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절차를 확인하시고 그 절차만 밟아서 파시면 3천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임대인들은 계약서를 섞거나 또 변경을 했거나 묵시적인 갱신이 되었건 계약서를 다시 섞건 3개월 내내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또 제때 안 하시면 과태료 또 적용됩니다. 2017년도에는 많이 장려를 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2019년도부터 과태료 금액도 인상이 되고 항목도 더 늘어났어요. 임대인의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차인에게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6장이 된다 그랬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하면 선순위 임대보증금은 당연히 말해줘야 돼, 고지해줘야 되고요. 내가 국세, 지방세 연체가 얼마 정도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주택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얼마 된다는 거 다 고지해 주셔야 돼요. 2020년도 12월 10일 이후에 임대 등록하신 분들은 또 등기부 등본에 보시면은 이 임대주택은 업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하는 아파트입니다 하고 소유권 등기상에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0년도 12월 10일 이후부터 해당이 됩니다. 소유권 등기상의 부기 등기 의무화가 되어버렸어요. 족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위반 시에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묵시적 갱신 다 포함됩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양식을 미사용해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대상자가 됩니다. 과태료 높죠. 조금 연세가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런 항목이 있다는 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가 있죠. 만약에 임차인들이 5% 이상을 정액해달라는 임대인의 요구 때문에 더 주고 있었다가 만기돼서 나올 때 임대인한테 돌려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간 안에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가 있어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감면받는 혜택이 있잖아요. 임차인에게 기책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및 계약을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항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3천만 원, 1,000만 원 금액이 크죠? 또 있습니다. 오피스텔로 등록한 경우는 주거용이거든요. 건축물 대장에는 분명히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는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내고 있어요. 오피스텔을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됐다 그러면 꼭 주거용 용도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이 항목 어기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있었죠? 과태료 금액의 보증금은 10%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실무 팁 드릴게요. 내가 의무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파산을 하거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잔금 치기 전에 관할구청에 가셔서 매도인은 양도승낙서, 매수인은 양수승낙서 절차를 밟으세요. 그렇게 하고 소유권을 넘기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매수인은 꼭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선결을 하셔야 돼요.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게 되면은 매도인 3천만 원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꼭 임대사업을 이어나가실 분한테 포괄 양수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과태료 적용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실무 팁 드릴까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첫 입주를 할 때 매매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선생님들이 단기 4년, 그 다음에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유형에 속해 있다 하시더라도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되면 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따로 등록 말소 절차를 안 밟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하실 거는 내가 신고한 주택이 의무 기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꼭 짚어보십시오. 관할구청 주택가에 전화하셔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담당하시는 사무관님 바꿔주세요 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의 주택 지분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기간이 끝났다 안 끝났다 잘 가르쳐 주십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제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특별법에 관해서 간략하게 짚어드렸잖아요. 이 모든 내용이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렌트홈이라는 데 들어가십시오. 렌트홈에 들어가시면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신청하는 방법, 임대주택 찾기, 임차인의 혜택, 제가 지금까지 했던 강의 내용 이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안 보시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거고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임대료 인상률 계산하는 계산기가 있어요. 내가 임대료 100만 원에 월 임대료 20만 원에 있었다 합시다. 있었는데 지금 여기 5% 한국은행 기준금리 기준으로 돼가 있거든요. 보증금은 내가 그대로 100만 원 할래. 월 임대료 얼마 올리면 되노 하잖아요. 월 임대료가 20만 원에서 21만 187원이 된다는 거죠. 임대료 계산하는 계산기예요. 상가 임대 계산하는 것도 이 프로그램에서 쓰시면 돼요. 등록 신청, 신고, 민원 취하, 말소 신고 그럼 여기에 보면 임대주택 찾기가 있어요. 임대주택 찾기 하셔가지고 지도로 찾을 수 있어요. 울산광역시 중구 들어가 볼게요. 우중동에 들어가 볼까요? 하나 클릭하면 어떤 임대 종류다, 구분, 개인이다, 임대 의무 기간, 개시일이 언제다, 건물 로드뷰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 건물이네. 더모스트 오피스텔입니다. 600세대가 넘습니다. 선생님들 관할구청에 전화 안 하셔도 여기 들어가셔도 확인할 수 있어요. 관할구청에 전화하셔서 하시면 되죠. 선생님들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관해서 알고 싶을 때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렌트홈 쳐셔서 들어가시면 모든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수업 따라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